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편 공식 선거운동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지역의 여야는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의 표정을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지역 여야 선대위는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선대위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나 방법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여 온 사람입니다. 특히 열심히 일한 국민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 국민의 삶을 보살필 후보, 이재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국민의힘 울산 선대위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절망과 좌절, 고통과 위기, 분열과 내로남불의 상처만 남겼다며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저 무능하고 오만한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삶을 맡기게 된다면 희망과 미래, 웃음과 행복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이루어온 번영과 도약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나갈 수 있고 사람이 떠나는 울산에서 돌아오는 울산으로 바꿀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을 선택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울산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야 선대위는 울산의 주요 관문과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22일간의 숨가빴던 선거운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울산에서는 모두 281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들은 5곳의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가 시작됩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내일 새벽쯤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보여준 확진자들의 투표 관리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도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듯하다며 부정선거 문제는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감시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동구 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투표지를 빼앗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간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구 삼산동에서 삼산 밀면 전문점을 운영 중인 신씨 삼형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에 기부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신씨 삼형제는 우리나라도 휴전국이니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우크라이나 적십자와 국제적십자 연맹 등을 통해 임시보호소 설립과 운영, 구호품과 의료 지원 등 전재민과 피난민 지원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위기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기술 닥터 전문가와 지역의 기업을 1대1로 매칭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산불과 특수화재, 기계사고 등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이 전체 35.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겨울과 가을, 여름 순을 보였습니다. 또 위험물 등 특수화재도 봄이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과 가을, 여름 순을 보였으며 기계사고는 가을, 봄, 여름, 겨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봄철이 건조하고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산불과 특수화재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 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산불 화재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구 의원들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기로 42명의 선출직 의원들이 결의했다며 불에 타버린 터전에서 희망의 새싹이 솟아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7일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까지 모금한 뒤에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으로 할 수 없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정천석 동구청장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정 구청장이 지난 2019년 7월 당해 선거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로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 측은 금지된 기부 행위가 아니라며 선거법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정 구청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구청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기소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재판 결과가 이야기할 거예요. 한편 담당 재판부는 즉시 처리 사건인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신문한 뒤 이어서 기일을 잡아 정 구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87.4%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의 2021년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87.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전년 대비 3.3% 하락한 반면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20.5% 상승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 이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월세 전환가의 변화율도 20.3%까지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일 베바스토 재단이 유니스트에 발전기금 12만 유로,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기탁합니다.
유니스트와 독일 베바스토 재단은 어제 베바스토 코리아 홀딩스 울산 공장에서 연구기금 기탁식을 열고 앞으로 4년간 12만 유로를 연구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바스토 재단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베바스토 SE가 설립한 재단으로 어제 행사에서는 첫 지원 대상으로 대학원생 3명을 선발해서 1만 유로씩 전달했습니다. 무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농상생운동본부로부터 2021 농촌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는 농촌 마을과 지역에 3년 이상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활력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무학은 농촌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학은 지난 수년간 경남 곳곳에 소외된 지역 농가와 농번기 일손 돕기, 사랑의 효도 식탁기 등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등으로 농촌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3살 여아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된 데 이어 동거남도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망한 3살 여아의 친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동거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3살 여아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친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남구청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6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추억의 소환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추억 소환전에는 1968년 동해전력 개발 주식회사 사령장과 1977년 삼양설탕 봉투 등 울산 근로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644점의 전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관내 농식품 수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출 촉진비와 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수출 농산물의 포장, 운송 등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에 2억 1,800만 원, 수출 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 4천만 원, 수출 배봉지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배와 단감, 알로에 등 신선 농산물과 신선 농산물이 주 원료인 배즙과 전통주 등의 가공식품으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입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부터 유아와 청소년, 노년층 등의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숲해설 교육과 숲체험 분야로 나눠서 운영되며 4명의 산림교육 전문가가 수목학습원과 숲길 등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코스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해설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